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어떻게 이번에 빅분기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응시 환경에 들어가시면 올려져 있는 예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라면 어떻게 풀 것인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실기 유형 3번이 추가가 됐죠. 추가된 걸 봤더니 통계 파트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paired t-테스트 문제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케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님 안녕하세요. 예시 문제 외에도 예상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상 문제 굳이 뽑으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Z검정 그리고 T검정, T검정에는 여러 가지 검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T검정 중에서도 그룹이 1개냐 그룹이 2개냐 해서 1표본 T검정이 있을 수 있고, 이제 2표본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는 이제 paired t-테스트도 있고 2개짜리 분산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두 그룹 분산이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paired t-테스트 요 정도. 여기다가 만약에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카이제곱 검정,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아노마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에는 통계 파트가 나오는 게 처음이라서, 그리고 지금 예시 문제로 붙여놓은 게 이제 paired t-테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Z검정, T검정, 1표본, 2표본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3유형 어떻게 푸셨나요?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푸셨는지. 저는 자격시험 공지사항 보면서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를 보는 환경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실기 환경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패키지도 완벽하게 잘 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제한적인 환경 하에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저희가 실행할 수 있지도 않고 조금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탓할 순 없죠. 구름이 되게 안 좋아서. 그니까요, 구름 에듀의 의문의 1패네요. 이거 시험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인 바이 라인 실행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심적으로. 제3유형 같은 경우엔 통계 관련한 문제가 나와서 R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R로 만약에 사용을 한 경우에 처음에는 뭘 했었었냐면 타이디버스를 올렸었어요. 타이디버스는 R에서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봤더니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실행이 안 되고 이유를 봤더니 타이디버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제공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타이디버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전처리 패키지 중에 dplyer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는 다행히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잘 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글씨가 잘 나온 경우에는 내가 지금 써놓은 코드가 에러가 안 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는 에러 없는 코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dplyer에서 사용하는 함수 중에 glimps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데이터 블러드 프레셔 CSV 파일에 있는 것을 A로 불러왔는데, 또 친절하게 여기 이거 누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성별, 그 다음에 age 그룹, BP before, BP after 120명치의 혈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탭으로 제공이 되고, 그렇지 않고 보통은 glimps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역시나 120줄이 들어있는 데이터다라는 거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칼럼은 5개가 있는데 patient, sex, age group, BP before, after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보면은 처음에 인티저, 그리고 나중에 뒤에 혈압 인티저 2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별이랑 에이지 그룹은 이제 팩터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좀 이상한데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현재 R 이 4.0 들어서부터 문자열 병수를 팩터로 받지 않아요. 스트링으로 받는 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팩터로 들어온 걸 보고 이거 좀 옛날 버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려봤어요. 도대체 얘네가 어떠한 지금 환경을 쓰고 있는가. 보면은 여기 3.6.3 2023년 6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2020년 거
R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무튼 요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버전에서 돌아가는 코드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4.3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거기에서 다운을 받아서 환경을 맞춰놓고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를 읽어봤는데 문제는 paired t-tes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paired t-test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로 행 하나를 patient 하나, 즉 환자 한 명으로 보면 환자 한 명에 대해서 두 번의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143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 다음에 153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숫자가 첫 번째 환자에 묶여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paired 된 표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43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조건 첫 번째 숫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계산을 해야 되냐? 뮤d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뮤d라고 하는 게 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뜻이 치료 후 혈압에서 치료 전 혈압을 뺀 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치료 후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BP after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치료 전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BP before가 될 테니까 얘네 둘을 이제 빼서 뮤d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아래서는 칼럼을 가져올 때 이렇게 달러 사인을 쓰잖아요. 그래서 달러 사인 after 이게 복사가 안 되나요? 설마? 아, 이거 복사도 안 되네요. BP after 자동 완성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네요. A 달러 그 다음에 BP before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게 이제 120명의 어떤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뮤d 각각의 환자에서 이 차이가 나는 이것들을 이제 계산하게 된 거고 결국엔 얘네들을 민을 낸 게 뮤d가 될 것이다. 이 뮤d의 표본 평균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뮤d의 표본 평균을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좀 잘못 출제를 한 것 같아요. 뮤d라고 하는 것은 모수인데 모수의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뺐을 때 저희가 그 120개의 숫자를 얻게 될 테고 얘네들을 평균을 구하게 되면 1번에 답이 나오게 되네요. 근데 이 답을 보면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라운드 해서 둘째 자리까지 계산이니까 세 번째 자리에서 저희가 반올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5.09.2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둘째 자리까지 계산이니까 그러면 2라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오케이. -5.09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가설 검정을 위해서 검정 통계량을 입력하시오. P값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유의 수준 하에서의 가설 검정의 결과를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지 아실 테고 뒤쪽에 이 문제들을 여러분이 푸셔야 될 텐데 이게 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함수를 쓰지 않고 푸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아래서는 이 t-test와 관련된 함수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함수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그냥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t.test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거든요. 이 t.test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이 이 시험장에 가면은 이렇게 물음표를 앞에다가 함수 이름에다가 물음표를 치면 이 함수의 헬프 창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student t-test를 구현해주는 함수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이 뜹니다. 이걸 보고 paired t-test를 나는 해야 되니까 paired t-test에 연결된 R에서의 함수인 t.t-test를 나는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그거를 이제 헬프 창을 딱 보는 거죠. 이 함수는 첫 번째 x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x랑 y라고 하는 이 벡터 두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포뮬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엔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데 아무튼 요걸 보면은 alternative라고 하는 옵션에서 양측 검정 혹은 단측 검정인데 뭐 레스냐 아니면 그레이터냐 이걸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뮤널 그 귀무가설하에서의 설정이 되어 있는 그 평균을 여기에다가 뮤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넣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 거고 paired test인지 paired test가 아닌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false나 true라고 하는 값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벡터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그룹
이 앞에서 제가 이런 T검정에서의 2표본 T검정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그룹의 분산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에 이렇게 뒤쪽에 있는 variance equal이라고 하는 옵션을 true, false로 알맞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떠한 유의 수준 하에서 검정을 수행할 것인지 이 컨피던스 레벨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유의 수준 0.05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컨피던스 레벨은 1- 유의 수준이므로 0.95가 알맞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자반이 작성이 되냐, 이 t-test라고 하는 것에 혈압 μd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다. 힘드네. 아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μd라고 하는 것을 D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샘플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mu before, mu after. 치료 후의 혈압, 마이너스 치료 전의 혈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샘플 X로 놓겠습니다. 샘플 X로 놓고, 그 다음에 X를 이렇게 표본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mu가 0보다, 대립가서 0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less로 해놓겠습니다. less로 해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paired가 아니군요. 오케이. 이제는 paired가 아니라서 에러가 나는 것 같군요. 이렇게. 이제는 정확하게 됐네요. 지금 보면은 앞에서 1번 문제 답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답 이렇게 나오고, 3번 문제 1번 문제 답, 2번 문제 답, 3번 문제 답, 그리고 마지막에 4번 문제는 이 p-value에 의해서 귀무가설 기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분명히 시험장 가면은 여러분이 자동 완성도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이제 RStudio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달러 사인을 딱 누르면 리절트 안에서 저희가 꺼내볼 수 있는 그 p-value나 아니면 테스트 스태티스틱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 싶네요.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t-테스트 결과값을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어떠한 정보를 내가 꺼내올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structure라고 하는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이 리절트에는 지금 꺼내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statistic이라고 하는 거를 꺼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3.34죠. 얘가 지금 두 번째 문제의 답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p-value라고 하는 게 p.value라고 하는 걸로 꺼내올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답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머리? 오케이, 서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머리나 뭐 스트럭처나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estimate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1번 답, 1번 estimate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ound 2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2번 답, 얘는 똑같이 리절트로 하되, 이번에는 검정 통계량이니까 statistics 이렇게, 그리고 round 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sult 한 다음에 p-value니까 p.value 이렇게 하고 round 4 동일하게, 그리고 4번은 그냥 기각, 왜냐하면 p-value가 0.05보다 작으니까 비무가설 기각,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번 돌려볼게요. 에러가 나는군요. 왜 에러가 날까 이게?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고, statistics가 아니라 s가 빠졌나 보다. statistic. 오케이? 여기까지. 동원님 땡큐.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요 정도 하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만약에 내가 시험에 관련한 코드가 기억이 안 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뭔가 헬프창을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맞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좋겠다. 뭔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갑자기 통계 문제가 추가가 돼가지고 혹시나 멘붕이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검정 관련한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검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코드를 준비해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한 영상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험 잘 준비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된다는 거?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돼서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겠구나. 안 그러면 멘붕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아래서의
에러 같은 경우엔 상당히 친절하잖아요. 글림스라고 하는 이런 에러도 왜 에러가 났는지를 에러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고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보여지는 에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함수 이름을 외워야 된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네요. 아니면 그때그때 코드를 일부분만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까지는 되니까 다음 요 부분에서 에러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매뉴얼리 유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